예, 안녕하십니까. 주말에는 경제와 정의를 따따블로 잡는 홍사훈의 경제쇼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전쟁 이거 심상치 않은 분위기입니다. 그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으로 재편하려는 이 미국, 그리고 이걸 보고만 있지 않으려는 중국 사이에서 우리 입장이 이거 참 난처해진 상태입니다. 이 내용 오늘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그리고 경제쇼 플러스에 없어서는 안 될 보물 복덩이 오윤혜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복덩이 오윤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윤혜 씨 질문이 하도 막 날카로워서 네. 복덩이가 아니고 면도칼이 됐다라는 소문 많습니다 지금. 아, 그런가요? 네. 그거는 소문이 확실하고요. 아. 헛소문이 아닙니다. 아주 송곳 같은 질문을. 네. 너무 똑똑해지셨어요 요즘. 그럼 문제가 되나요?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송곳 같은 질문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봐서 지난 화요일 날 백악관에서 이제 그 반도체 대책 회의 화상회의가 열렸어요. 예. 근데 제가 거기서 일단 궁금한 거는 예. 그 궁금했다기보다는 좀 의아했던 게 바이든 대통령이 거기 참석한 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 제이크 설리번이라고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핵심 브레인이라고 하는데 예. 이분이 국가안보 보좌관인데 왜 경제대책회의에 이 주재를 했을까? 이게 무슨 북한 핵 뭐 논의하는 것도 아닌데 예. 이 사람이 왜 이 회의를 주재한 건가요? 뭐 사실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아닐 거고요. 예. 근데 일반적인 우리가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는 시스템 반도체는 뭐 다양한 분야에 들어가고 특히 군수, 항공, 우주 분야로 들어가는데요. 예. 과거에 우리가 이라크 전쟁 때 어쨌든 미국 항공기를 뭐 요격하는데 예. 하웨이의 통신 장비 기술이 이용했다는 소문이 있고요. 사실은 우리가 2019년부터 하웨이 제재가 들어갈 때 예. 네트워크 장비 관련해서 제재를 좀 많이 했고 그 전에는 또 GT라는 또 중국 기업도 보면 다 네트워크 장비거든요. GT. 예, GT. GT. 그런 예. 기술들이 사실은 항공, 우주, 군수 산업에 적용이 될 수 있고 또 과거에 이제 이란의 술레이만 사령관을 예. 무인 드론으로 그랬죠. 어쨌든 예.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때도 보면 다 그런 비메모리 반도체 기술이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예. 단순하게 이제 반도체 자체가 인프라 성격도 있지만 예. 핵심적인 국가 안보와 연관되는 그런 군수 산업에도 연동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아마 참여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그러니까 그 안보다. 반도체가 안보야. 반도체가 없으면 아. 어떤 무기도 무용지물이 되고요. 반도체가 없으면 어떤 정보도 터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미국도 지금 보면 텍사스에서 최근에 또 정전 사고가 나면서 예. 미국의 주요 자동차 반도체 회사들 공장이 멈춰버렸거든요. 삼성전자도 멈췄죠. 삼성전자도 멈췄고 예. 거기에 보면 그 NXP에서 인수한 그 프리스케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거기도 보면 자동차 반도체 만드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세계 1위의 인피니언이 인수한 사이프러스라는 회사도 있는데 예. 거기도 자동차 반도체를 만듭니다. 근데 자동차라는 게 지금은 우리가 뭐 주로 사람이 타고 다니는 거지만 네. 앞으로 자율주행 시대가 되면 그 자율자동차 자체가 국가의 인프라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자율주행이 그냥 도로에서 다닌다면 그게 하늘을 떠다니면 예. 사실은 라스트 마일을 지원하는 그 어떻게 보면 프라임카가 뭐라고요? 라스트 마일이라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소비 그 이용자들을 마지막까지 데려다 주는 그런 운송 수단을 저희가 보통 그렇게 지칭하는데요. 예. 네. 어쨌든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국가 인프라와 관련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19개 그 기업과 기관이 이제 그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예.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여기 뭐 오. 예. 초대를 받았어요. 예. 네. 초대를 받은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 그 얘기 하려고 합니다. 예, 예. 일단 그 반도체면은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SK 하이닉스도 굉장히 우리 크잖아요. 예, 예. 왜 삼성전자만 이거 초청을 한 거예요? 일단 SK 하이닉스는 뭐 미국에 과거에는 공장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공장이 없고요. 그래서 아. 미국에 공장이 있는 회사들을 불렀죠. 인텔, 글로벌 파운드리가 TSMC는 왜 불렸나? TSMC는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미국에 공장이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네. 미국 저기 뭐 저쪽 서쪽 북쪽에 보면 워싱턴 주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에 8인치 공장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애리조나에 이제 10인치 공장을 짓기 때문에 예. TSMC도 좀 외국 기업으로서는 삼성전자와 함께
초청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송곳 같은 질문 하고 싶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우선 반도체가 예. 이거 배웠는데 까먹었거든요.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 번만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자동차에서는 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러니까 자동차 반도체가 어떤 부분 들어가는지. 자동차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브레이크를 밟는다거나 네. 그럴 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보면 그 자동차 엔진에도 수없이 많은 그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무슨 역할을 하는데? 무슨 반도체가? 역할을 하면 자동차가 멈추거나 네. 그다음에 가속을 하거나 거기도 보면 다 반도체가 들어가요. 그걸 우리가 파워트레인용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이라고 지칭을 에? 하고요. 어려워. 그다음에 자동차가 이제 예를 들어서 네. 뭐 이제 자동문이 찰칵 달리는 것도 다 반도체가 들어가는 거고 예를 들면 꼭 자동차 아니더라도 네. 우리가 혈압을 재는데 예. 혈압을 잴 때 이렇게 눌러서 되잖아요. 네. 그게 거기에도 다 반도체가 들어가고 그래서 모든 삼라만상에는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죠. 아까 그러니까 반도체가 하는 역할이 뭐 저장하는 역할이에요? 아니면은 뭐 전기를 이렇게 통하게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뭐죠? 그래서 전류가 들어가서 네. 그게 이제 전류가 들어가면 온이 되는 거고요. 전류가 끊어지면 오프가 되는 거고 온 오프가 0101이 되는 겁니다. 그 역할을 반도체가 그 역할을 해주는 하는 거예요? 거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판단하는 반도체가 있죠. CPU 같은 우리가 중앙 연산 처리 판단을 해야죠. 뭐 그러니까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가 있고 그리고 이제 판단한 거를 저장을 하는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아날로그 반도체라고 해서 네. 우리가 제가 언급드린 거는 주로 디지털 반도체를 말씀드린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카메라다. 저게 이제 어떤 물건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 센서 같은 강학 반도체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전력 반도체도 있는 거고 그래서 수없이 많은 반도체가 네. 있는데 그 중에서 한 30%가 우리 한국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는 저장만 하는 메모리 반도체고 저장. 70%는 판단하고 제어하고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구동하고 그리고 뭐 다양한 현상을 인지하고 그런 것들이 다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 마이크에도 네. 그리고 DSP가 들어 있고요.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서가 들어 있고요. 음성을 높여주고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반도체들이 여기 많은 기기에 전원을 꼈다 켰을 때 저렇게 화면이 보이는 저기에도 구동 반도체가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에도 보니까 저 카메라에도 이미지 센서가 들어가고 그리고 저희 영상을 찍고 디스플레이에 보여주는 드라이버 IC가 있고 그러니까 아주 많은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반도체가 여기에도. 안 들어간 거는 거의 없는 거예요? 전자기기 중에는? 전류가 흐르는 모든 거에는 반도체가 있어서 지금 저희가 편하게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오윤혜 씨의 그 네. 약간 어리숙해 보이지만은 네. 이 송곳 같은 이 이게 질문에 송곳 같았어요? 지금 그 노은창 센터장님이 살짝 당황하셨습니다. 아, 뭘 지금. 당황하세요? 아니 뭐 이런 질문은 저희가 경험을 잘 안 하죠. 예를 들어서 보통 저희가 이제 수학을 풀거나 기하학을 풀 때 산수를 잘 안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설정이 살짝 다양했지만 또 네, 너무 궁금했어요. 도대체 네. 반도체가 무슨 역할을 하길래 네. 이렇게 막 다 모여가지고 회의하는지. 오늘 마음을 단단히 네, 좀 단단히 다잡으세요. 잡으세요. 제가 이거 큰일 났네요.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오늘 많이 당하셨기 내공의 때문에. 깊이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요하다. 회의 결과 그러니까 네. 그 화상회의에서 삼성전자도 부르고 뭐 인텔도 부르고 자동차 회사들도 불렀다고 해요. 예, GM이나 맞습니다. 포드 같은. 예. 회의 결과가 뭐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이제 방송으로 봤습니다. 바이든 예.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제 보통 이제 10인치 웨이퍼를 들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예. 무거워서 그런지 8인치 웨이퍼를 들고 반도체랑 웨이퍼랑 예. 배터리랑 다 인프라다. 예. 웨이퍼가 뭐예요? 웨이퍼는 이제 우리 반도체 칩이 나오기 위해서 원판이 있거든요. 그 보통 규소라고 해서 모래로 만드는 이제 가공해서 만드는 그 원판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칩이 나오거든요. 반도체 칩이. 그래서 그 웨이퍼를 들고 보통 둥글게 생긴 웨이퍼. 혹시 TV 보면 삼성전자 9 보면 웨이퍼에다 뭘 막 이렇게 돌리면서 못 봤어요. 예를 들어서 노광 공정하는 거 혹시 본 적 없으세요? 네, 죄송합니다. 근데 네. 보통 그런 웨이퍼에서 칩이 나오는데요. 네. 근데 어쨌든 인프라다. 반도체가 네. 인프라다는 얘기를 이제 우리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내용, 그 정도 영상만 봤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내부에 어떤 얘기했는지는 뭐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상식적인 판단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거죠. 상식적인 판단 어떤 거 하십니까? 네. 정말 좀 투자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것 예. 때문에 투자. 이런 인프라 때문에 자동차 반도체가 없어서 이제 자동차 생산을 못하고 미국이 자랑하는 또 주요한 뭐 그런 디바이스들이 생산이 안 되면 예. 미국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좀 본격적인 이제 대면 활동이 전개될 건데
원했던 그런 반도체 수급이 원활치 못해서 그런 경제 활동도 생각보다 원활하지 못하면 그것도 국가 인프라 관점에서는 예. 어떻게 보면 위험 요인이라는 거를 좀 강조한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반도체를 생산 못 하나요? 생산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가 있고요. 미국 기업 중에서는 이제 인텔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들어봤어요. 예, 그다음에 인텔은 들으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모를 수도 있잖아요. 모르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 인텔 인사이드란 광고를 저희는 보면서 자랐고요. 맞아요. 예. 인텔. 예. 또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파운드리라고 이제 AMD PC를 좀 아시는 분은 CPU가 이제 인텔과 AMD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AMD가 이제 예전에 생산했던 그 법인을 스핀업을 시킨 기업이 글로벌 파운드리인데요. 거기도 미국의 공장이 있습니다. 미국 기업 중에서 생산 공장을 의미 있게 가지고 있는 회사는 인텔하고 글로벌 파운드리가 있고 반면에 조금 이제 자체적인 팹을 갖고 있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게 이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예. 그런 기업들이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이고 이번에 초청받은 거는 TI는 초청을 안 받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거고. TI랑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는 수없이 많은 네. 생산은 뭐 좀 열심히 일하는 한테 맡기고 자기는 이제 주로 설계만 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면 엔비디아. 엔비디아 들어보셨나요? 게임 좋아하시면 많이 들어보셨어야 되는데. 그래픽 카드 컴퓨터 이제 만들고. 그래픽을 구동하는 네. 보여주는 그 칩. 정확하게 엔비디아. 아시네요. 그리고 엔비디아, 그리고 엔비디아랑 또 경쟁도 하고 또 인텔랑 경쟁하는 AMD 거기도 이제 설계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한국에서는 또 한때 또 지금도 영향이 있지만 콜컴이라는 회사는 들어보셨죠? 콜컴 통신 칩의 절대 강자였죠. 그래서 콜컴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이제 생산 라인은 없고 설계만 하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미국에도 보면 반도체 산업이 상당히 뭐 여러 기업들이 있고 여기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마이크론은 미국에 아주 작은 라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이라는 기업이 있고 여기에 이제 미국에는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소재 회사들이 많고요. 대표적으로 반도체 장비 세계 1등은 이제 보통 이제 정착 식각이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웨이퍼를 칩으로 만드는 그런 전공정 장비인데요. 아이고야. 거기에 들어가는 어렵네. 어플라이드 거기까지 머티리얼. 가시면 안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제가 좀 너무 힘드네. 자, 사장님. 이제 공격이 들어왔길래 저도 소비하는 차원에서 네네. 저희의 클래스를 좀 네네. 공격 들어와도 예. 어떤 건 가끔가다 무시할 건 무시하고 알겠습니다. 그냥 가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제가 좀 들어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미국 회사들 인텔이다, 아까 예. 뭐 AMD다, 엔비디아다 뭐 이런 그 반도체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가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생산을 하기보다는 예. 칩을 설계하는 예. 회사들이잖아요. 인텔은 이제 생산과 설계를 같이 하는 그래서 예. 우리가 IDM이라고 부르거든요. 인테그레이티드 디바이스 예. 메이커 또는 매뉴팩처링 그렇게 정의를 하는데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보면 설계도 하고 생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다 하는 거죠. 예, 다 예. 하는 거고 인텔도 다 하는 회사고 예. 나는 내 것만 할래 하는 회사가 이제 설계만 하는 회사들 엔비디아, AMD 같은 회사들 예, 예. 그리고 생산만 하는 회사 대표적으로 TSMC 예, 예. 그렇게 이제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를 그렇게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인텔에서는 막 메모리 반도체 뭐 다양한 반도체를 다 만들어요? 아니면 반도체 어떤 한 가지 두 가지 특정 종류만 만들어요? 원래는 이제 CPU를 주로 만들고요. 이제 판단하는 그리고 CPU와 GPU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GPU는 내장형만 만들다가 이제는 예장형 제품을 작년부터 이제 시장에 출시를 했고요. 근데 핵심은 CPU를 만들고 그다음에 인텔도 보면 낸드 플래시라는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SK 하이닉스한테 그 사업을 매각을 했습니다. 아직은 뭐 대금 지급이 안 됐으니까 아직은 인텔 소유긴 하지만 조만간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인텔의 메모리 사업을 인수를 하죠. 그래서 인텔은 이제 철저하게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만 비메모리. 남아 있고, 근데 최근에 이제 뭐 특히 미국에 200억 불 정도를 투자하면서 TSMC랑 또 삼성전자가 하는 것처럼 예주 생산하는 파운드리 사업에도 진출하겠다. 과거에도 진출했다 실패를 했는데 네. 이번에 한 번 더 해보겠다. 도전하겠다. 그렇게 해서 인텔도 이제 비즈니스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좀 변경하는 과정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혜 씨가 지금 고개를 끄덕이긴 하지만 다 설명을 이해하지는 못하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잠깐 제가 감사합니다. 부연해서 좀 설명을 네, 드리면 감사합니다. 인텔이나 뭐 이런 미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자 이거 우리가 이렇게 잘 설계를 했어. 이렇게 해서 이 전자제품을 구동시킬 수 있는 컴퓨터나 전자제품을 구동시킬 수 있는 이 설계를 했으니 만드는 건 우리가 하지 말고
한국의 삼성이나 아니면 그 대만의 TSMC라는 그 주로 생산만 하는 그 네. 업체들한테 그 설계도를 갖다 주면은 그대로 이제 따라서 그 칩으로 다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한국이나 대만 업체들은 하고 미국에서는 설계만 했다라는 건데 이번에 좀 바뀐 게 예, 예. 앞으로는 생산도 직접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메모리 반도체도 그렇고 차량용 반도체도 그렇고 인텔에서도 그렇고 다른 반도체 회사들이 예. 직접 제조도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인텔은 사실은 이제 설계와 생산을 했지만 본인한테만 공급을 하니까 우리가 예. 보면 이제 예주 생산이 이제 고객이 내부 고객이 아니라 외부 고객이야지 그게 파운드리 고객인 거거든요. 네. TSMC는 내부 고객이 아니라 다 외부 고객인데 예. 인텔은 지금까지 설계하고 생산을 했지만 다 그걸 자기 스스로 소비를 했습니다. 예. 인텔이 설계해서 인텔이 CPU를 만들고 예. 그거를 이제 PC 회사한테 공급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인텔이 이제 특히 CEO가 바뀌면서 얘기했던 거는 우리도 외부 고객, 과거에 인텔이 이제 파나소닉이든 뭐 알테라든 이런 외부 고객을 상대로 예주 생산 사업을 했다가 예. 뭔가 수익성도 안 맞고 또 고객도 좀 뭔가 왠지 인텔이 좀 불편했겠죠. 그래서 사업을 이제 포기를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3년 전에 때려쳤죠. 예, 그래서 이번에 다시 또 하겠다는 거고 예. 그리고 또 우리 미국에도 보면 생산과 설계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아날로그 반도체 대표적으로 뭐 자동차 반도체 이런 쪽으로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는 회사가 예, 공장이 10인치 공장이 이미 2개가 있고요. 예. 또 이번에 또 새로운 12인치 공장도 어쨌든 짓고 있고 여기에 제가 아까 언급드렸던 뭐 NXP, 인피니언 다 유럽계 회사긴 하지만 예. 미국 기업을 다 인수를 했거든요. 예. 그 회사들도 보면 생산 라인이 미국에 있습니다. 근데 뭐 삼성, TSMC, 뭐 인텔 이런 대규모 회사랑은 좀 비교가 안 되긴 하죠. 그 라인 같은 게. 그래서 미국에도 공장이 있긴 한데 좀 작은 공장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제 강조하는 게 인텔이 정말 뭐 우리 반도체 역사의 대표 기업이죠. 근데 예. 그 인텔이 아직도 이제 TSMC, 삼성이 주로 생산하고 있는 아주 미세화된 칩을 아직은 못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반도체 칩 사이즈를 가지고 뭐 하여튼 몇 나노 하는데 인텔은 아직 10나노에서 머물러 있고 그것도 그렇게 뭐 이제 서버 쪽 제품은 이제 나오고 있고 그래서 한국은 지금 5나노까지도 5나노까지 해서 이제 3나노 준비하고 있고 TSMC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미국 정부에서도 이제는 뭐 특히 미세화된 반도체는 향후에 어떻게 보면 첨단 디바이스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뭐 자율주행차든 아니면 저기 슈퍼컴퓨터든 뭐 스마트폰 두뇌든 이런 쪽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첨단 공장이 미국에 없다는 게 좀 불안했겠죠. 그래서 앞으로 많이 쓰일 건데. 그래서 지어라. 근데 TSMC는 최초 애리조나 팹을 지을 때부터 5나노 이하 첨단 공장을 지향을 했고 삼성은 아직도 이제 오스틴에 있는 공장이 이제 10나노가 지원이 안 됩니다. 14나노까지만 지원되니까 아마 이번에 조심스럽게 저의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삼성도 TSMC처럼 첨단 공장을 좀 미국에 지어달라 그거를 요구하는 것 같고요. 참고로 TSMC는 중국 난징에 12인치 공장이 있습니다. 12인치. 그래서 사실은 뭐 그런 면에서 이제 좀 미중 간의 갈등도 있다 보니까 첨단 공장은 오히려 미국에 좀 우선적으로 짓는 것까지도 뭐 저희가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네. 근데 실제로 최근에 이제 미국 정부의 스탠스는 코로나 이후에 생산 시설, 제조 시설이 인 아메리카에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느낀 것 같고 그건 유로존도 똑같습니다. 유럽에 반도체 공장이 있긴 한데 좀 자동차 반도체 공장들 또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은 공장들이 많다 보니까 지역주의가 좀 많이 강화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첨단 공장을 미국에 지으면 엄청난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세액의 40%, 즉 100억 불의 공장을 지으면 40억 불은 세금으로 돌려받고 여기에 또 인프라 성격이고 R&D 같은 경우는 또 보조금을 또 많이 주고 이거는 뭐 미국 국가에서도 주지만 주정부에서도 또 그런 혜택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고를 잘하면 뭐 한 7, 80%는 돌려받을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우호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반도체 공장의 인프라라고 보니까 아까 그 중요한 분도 이제 참석을 했겠죠. 그래서 우리 바이든 대통령도 인프라다 반도체는 반도체 공장이 인프라라는 거고 반도체 칩도 인프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혜택을 많이 줄 계획이고 근데 뭐 좀 우리가 좀 뒤떨어진 공정 보통 우리가 업계에서는 레거시라고 하는데요. 레거시 공정 말고 선단 공정, 첨단 중에서도 제일 이제 미세회로 선폭이 좀 작은 그런 선단 공정 공장을
지어달라는 그런 뭔가 얘기가 있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저는 봐집니다. 기자님 그 인프라 계속 하는데 네. 반도체는 인프라다 그 얘기가 예. 뭐 일자리 창출 얘기하는 거예요? 인프라라는 게 그러니까 사회 그 간접 시설 우리로 말하면은 도로, 철도, 전기, 수도 이런 걸 네. 우리가 꼭 필요하지만은 그건 국가가 지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개인이 지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네. 우리가 필요하니까 국민들이 필요하니까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철도나 도로, 전기처럼 국민들 생활에 이게 꼭 필요한 소재가 됐더라. 그래서 이걸 이제 인프라에 이제 그 포함시키겠다. 네. 제가 전혀 잘못 알고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뭐라고 정보. 알고 계셨었는데. 그냥 그 일자리 창출한다.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인프라 꼭 필요한다. 사회에서 꼭 필요한 시설들. 오, 네. 그게 이제 반도체가 네, 되었다. 그렇죠. 맞습니다. 내가 뭐 지금 물어볼 게 있었는데 잠깐 이제 또 잠깐 예, 까먹었는데. 예. 그러니까 삼성에 요구한 게 구체적으로 지금 밝혀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럴 겁니다. 미국 예. 국가와 그 삼성이 요구한 예. 걸 삼성이 네. 밝힐 수는 없겠죠.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예. 말 추측건데 예. 미국의 공장을 좀 지어달라라는 예. 건 분명할 것 같은데 예. 공장도 그냥 공장이 아니고 예. 매우 미세한 공장 그러니까 첨단 공장을 예. 한국에 짓지 말고 미국에 지어달라. 미국에 팔려면은 예, 뭐 그것까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한국에 짓듯이 미국에도 지어달라. 그리고 TSMC도 저렇게 첨단 공장을 짓고 있으니, 그러니까 선단 공정을 지원하는 그런 5나노 이하의 공장을 저렇게 지으려고 하니 삼성도 좀 참고 독려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도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나 한국에도 공장이 있지만은 중국에도 공장이 있단 말이에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 중국 공장에는 그러니까 좀 뭐 10나노 뭐 이런 좀 가격 경쟁력이 필요한 좀 그 가격으로 다 팔 수 있는 그런 좀 질이 떨어지는 박리담에 박리담에 죄송합니다. 그렇지. 박리담에 맞아요. 그런 걸 이제 중국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한국에서 생산하는 거는 아주 첨단 제품 메모리들만 그 한국 공장에서 하잖아요. 기술 그래요? 유출이라는 그 문제 때문에. 근데 요즘은 사실 이제 D램은 하이닉스는 이제 당연히 첨단 공정도 우시에서 만들고 그래요? 있고 삼성은 이제 D램은 안 만들고 낸드만 만들고 있는데 시안 공장이 다 3D 낸드 공장이거든요. 그래서 다 그것도 각 제품에서는 제일 앞선 제품이긴 합니다. 근데 메모리 반도체는 사실 미국에도 공장이 제가 언급드린 것처럼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상당히 적은 수준의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마이크론 생산 설비에 정말 10%도 안 되는 아주 작은 라인이 아이다호주에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도 메모리 공장은 자국 기업도 공장이 없고요. 그 말은 메모리 반도체는 아까 박리담의 좋은 얘기인데요. 소품종 대량 생산이기 때문에 결국은 소품종 대량이라는 그런 원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는 가격이 상당히 올랐다 내렸다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통 메모리 반도체는 그런 원가 싸움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완제품 공장 옆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완제품은 스마트폰, PC, 퍼스널 컴퓨터, 그다음에 서버 이런 쪽 조립 라인이 다 아시아에 있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공장도 다 아시아에 있고요. 뭐 한국, 중국 이쪽에 있고 특히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력 공장이 대만에 2개 있고 일본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낸드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에 있고 그래서 사실은 아마도 이번 뭐 바이든 정부도 메모리 반도체는 사실 국가 안보랑은 좀 연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아까 물어보려고 했던 게 메모리 반도체를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첨단 그 기법이 필요한 그 첨단 공장을 미국에 지어달라. 그 파운드리 공장을 짓더라도 그 부분이 우리 기업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말할 수 있겠죠. 득이 됩니까? 실이 됩니까? 그런 미국이 만약 그런 요구를 했다면은 그게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삼성전자에 그게 플러스가 되는 건지 마이너스가 되는 건지. 그래서 TSMC가 왜 갔을까를 좀 생각을 하는 게 같은 아마 둘 다 경쟁하기 때문에
TSMC가 1등 기업이 미국에 첨단 공장을 짓는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의도는 아마 삼성도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짓는다면.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TSMC가 이제 지금은 뭐 초기 발표는 뭐 그렇게 큰 규모의 공장은 아닙니다. 예. 보통 웨이퍼 기준으로 월 10만 장이면 이제 TSMC는 기가 팩토리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애리조나에 짓는 거는 초기는 그렇지 않은데 최근에 나오는 발표 보면 기가 팩토리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지을 때도 좀 이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TSMC가 왜 짓냐? 아시아에 주로 완제품 생산 기지가 많은데 그렇죠. TSMC는 특히 대만에만 공장이 있고 중국에 공장이 딱 하나 있거든요. 근데 미국의 10인치 공장 제가 언급드린 건 12인치 팩 기준인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미국의 요구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서버하고 네트워크 장비 같은 경우에는 예. 멕시코의 생산 기지가 최근에 많이 갔어요. 예. 왜냐하면 그 미중 간의 갈등 때문에 중국에서 생산된 서버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를 많이 하는데 서버는 또 가격이 비싸거든요. 예. 관세 부과 효과가 엄청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멕시코에 대만에 그 서버를 만드는 ODM 회사들이 라인을 많이 중국에서 옮겼습니다. 예. 그래서 TSMC가 이제 미국에 공장을 지어도 서버랑 네트워크 장비랑 아니면 뭐 군수 우주 이런 쪽의 팹리스 회사들의 고객만 충족시켜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가 예. 지금 보면 과거에는 뭐 MCU니까 사실 뭐 90나노, 110나노에서 많이 그렇죠. 만들었는데 저급품. 이제는 뭐 14나노에서 테슬라 같은 예. 경우에는 만들고 있고 이제 뭐 5나노에서 컴퓨팅 반도체 자동차가 이제 컴퓨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컴퓨팅 반도체는 전력 소모가 많으면 전기차라는 게 주행거리가 짧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네. 그렇기 때문에 5나노 이하의 그런 칩들이 자동차에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자동차 공장은 다 어디 있습니까? 미국에 다 있지 않습니까? 예. 현대 기아차도 우리 조지아 주에도 있고 어쨌든 엘라바마 주에도 있고 뭐 미국에 또 완성차 회사들도 많고 예. 테슬라도 캘리포니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저는 뭐 TSMC가 이제 지향하는 게 네트워크 장비 서버 중심이었다면 공장까지 지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자동차가 움직이는 서버가 되고 예. 특히 전기차로 다 바뀌기 때문에 예. 전력 소모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이제는. 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미국의 공장을 지어도 실익이 있는 거죠. TSMC가 그런 의도로 지었다면 삼성도 같은 의도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짓는다면. 득이 되냐 실이 되냐를 따지기 전에 예. 그럴 수밖에 없겠고. 예, 그러니까 이건 안 가면 역차별을 받는 거겠죠. 수요를 못 받는 거죠, 그거만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러니까 그 반도체 공정이 예. 이렇게 막 옛날 10나노, 20나노 이때보다 지금 5나노 이렇게 내려가면은 예. 반도체가 전력 소모량이 더 늘어나요. 보통 저전력을 구현하려면 이제 칩 사이즈가 작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5나노로 갈수록 전력 소모가 훨씬 적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마트폰이야 이제 충전도 하면 되지만 자동차, 전기차는 충전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예. 전기차를 구매할 때 예. 불편한 이유잖아요. 예. 그리고 이번에 저희 현대차에서 출시한 아이오닉 5를 보면 그 V2L이라고 해서 자동차에서 모든 가전 제품을 다 이제 충전해서 네. 양방향 충전을 하거든요. 네. 근데 또 자동차는 또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예. 주행이 또 중요합니다. 한 번 충전해서 얼마 가느냐가 중요한데 그러면 이제 자동차 내에 배터리도 중요하지만 반도체가 또 전력을 많이 쓰거든요. 네. 그래서 서버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엄청난 전력을 씁니다. 그래서 쿨러가 들어가 있어요. 똑같이 이제 앞으로 자동차도 전력을 엄청 쓰는 예. 왜냐하면 자율주행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5나노 이하에서 만들어야지 자동차의 반도체라도 전력을 적게 써야지 배터리가 좀 더 큰 거를 달아서 많이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완성차 회사까지 겨냥해서 TSMC가 가지 않았나. 대표 기업 테슬라가 있고 GM이 있고 예. 그리고 글로벌 우리 완성차 회사들도 미국 소비 시장을 겨냥해서 미국에 다 공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자동차가 내연기관차면 그렇게 전력을 별로 안 쓰겠지만 이제 전기차가 되고 자율주행차가 되면 사실은 상당히 많은 전력을 쓸 거고 결국 그거를 이제 바로 공장이 거기 있는데 미국에 반도체 공장이 있는 게 최소한 물류 비용이라도 줄겠죠. 반도체 종류는 하나만 들어가요?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아 그러면 예. 우리나라에서 만든 반도체도 필요하고 TSMC에서 만든 반도체도 필요한 거예요? 다양한 회사들의 반도체가 자동차에는 많이 들어갔죠. 그 중국 얘기를 예. 중국이 가만히 있겠느냐. 예. 이게 어쨌든 삼성전자가 미국의 요구에 따라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을 갖다가 미국은 예. 구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중국이 순순히 그 가만히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좀 그
의문이란 말이에요. 그쵸, 당연히 이번에 중국이 그래서 가만 안 화웨이 있을 같은 것 경우에 네. 화웨이는 당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네. 그 반도체 대책회의 열리니까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이 이렇게 그 난리가 난 거지. 예. 미국이 책임이 있는데 그 미국이 이걸 이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예. 당장 불만을 표시했단 말이에요. 예. 중국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하이닉스를 보면 미국에 공장도 없고 예. 중국에만 이제 디램 공장이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8인치 위주로 해서 예주 주문 생산하는 파운드리 사업을 강화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보면 SK 하이닉스는 미국에 공장이 없고 중국에만 있는 거고요. 삼성이 이제 파운드리 공장은 미국에 있지만 그렇죠. 랜드 공장은 또 중국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은 예. 그래도 좀 밸런싱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예. 갖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요구 조건을 우리도 선단 공장이 지원되는 파운드리 공장을 뭐 중국에 지어라 하면 그건 그때 예.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최소한 양쪽에 TSMC도 난징에 공장이 있고 이제 뭐 와싱턴에 있는 8인치는 저희가 배제하고요. 예. 애리조나에 12인치를 지으면 예.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균형을 이루는 거거든요. 예. 그 균형을 이뤘을 때 이제 외국 기업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예. 삼성, 하이닉스는 중국한테도 그렇고 미국한테도 그렇고. 근데 그 정도로 밸런싱 있게 공장을 지었는데 예를 들어서 SK한테는 요구할 수 있겠죠. 너희는 왜 중국에만 공장이 있어? 그리고 인텔의 대령 공장을 이제 인수하면 중국의 공장이 랜드부터 디램부터 파운드리까지 다 있거든요. 근데 삼성은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로울 수는 있죠. 미국의 공장도 있고 중국의 공장이 있으니까. 예. 왜냐하면 반도체 공장 하나 지을 때 수십조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 사실은 뭐 그 국가에서 엄청난 보조를 해주지 않으면서 무조건 지으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은 어쨌든 특히 삼성은 양쪽에 공장이 있고 TSMC도 이제 곧 양쪽의 공장을 12인치 기준으로 가질 거기 때문에 예. 조금은 협상할 수 있는 룸은 있는데 예. 그래서 무대포로 나가버리면 저도 거기에 대한 거는 추후에 좀 고민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화상 그 회의 대책 회의에서도 예. 중국을 대놓고 그러니까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뭐라고요? 중국의 반도체 굴기 그냥 이렇게 가는 게 그 맞느냐?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뭐 이런 뉘앙스로 말을 했단 예,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 중국도 지금 반도체 자립, 반도체 굴기 예. 그냥 화웨이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반도체를 공급 못 받으면은 예. 중국도 마찬가지로 산업 전체에 큰 타격이 있더라라는 걸 예.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예. 반도체 굴기라는 거로 해서 지금 사업을 정책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우리는 메모리에 지금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SK도 그렇게 큰 압력을 안 받을 거다. 삼성도 미국의 파운드리 비메모리인 그 파운드리 공장이 미국에 있고 예. 중국의 삼성 메모리 공장이 있으니 예. 그렇게 큰 영향이 있겠느냐라고 예. 말씀을 하시는데 예. 만약에 메모리는 그러면은 예. 진짜 영향 없을 것 같습니까?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뭐 글쎄요. 근데 그렇 따지면 이제 마이크론도 왜 미국에 공장을 안 짓냐, 예. 안 짓고 왜 아시아에만 공장이 있냐 그렇게 또 주장도 할 수 있는 거고. 예. 그래서 또 메모리는 또 약간은 표준화된 제품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이런 뭐 다양한 두뇌와 관련된 그런 판단을 하는 그런 쪽하고는 좀 상관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정말 너무나 많은 것까지 해버리면 네. 갈등이 증폭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메모리는 일단은 뭐 양국 간의 어떤 줄다리기에서 현재까지는 근데 다만 이제 그건 있습니다. 그 중국의 반도체 굴기할 때 메모리 기술을 훔쳤거든요. 중국의 푸젠진화라는 기업이 마이크론의 기술을. 그래서 그때는 이제 미국에서 블랙리스트에 넣어가지고 반도체 장비를 공급 못하면서 그 회사가 디램 생산을 못하게는 했고요. 예. 그다음에 나머지 제재는 중국의 이제 메모리 회사가 뭐 사실은 아주 보잘것없기 때문에 디램 쪽에서는 그렇게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제압을 해버렸고요. 예. 나머지 이제 중국에 제압을 했던 대표 기업으로 보면 뭐 아직까지는 뭐 비즈니스는 하고 있지만 그 하이실리콘이라고 콜컴 같은 회사는 예. 하웨이 제재하면서 그 자회사이기 때문에 제재가 들어간 거고요. 예. 그리고 저기 SMIC라고 TSMC처럼 파운드리 예, 회사도 그렇죠. 블랙리스트에 들어갔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제재 둘이 이제 붙는데 너희도 선택을 하라.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삼성 같은 경우는 TSMC는 그런 선단 공정에 지원하는 공장을 짓는데
좀 뭔가 좀 짓기를 원하고 어차피 오스틴에 공장이 있으니까 예. 그리고 오스틴이 이번에 또 정전 피해를 입었으니까 또 삼성도 뭔가 미국에 요구할 수 있는 인프라나 이런 지원을 좀 더 요청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협상의 누문이 있는데 여기서 뭐 메모리도 미국에 지어라. 그렇게 만약에 혹시 미국 정부가 요구하거나 중국은 반대로 우리 파운드리도 삼성이 뭐 좀 지어라. TSMC도 난징에 공장이 있는데 그러니까 5나노급 미국에 짓듯이 예, 지어라. 첨단 그 파운드리 공장을 예. 왜 미국에만 짓느냐? 중국에도 지어라. 예.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좀 시나리오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제가 다음 기회에 얘기를 드리는 게 맞을 다음 것 기회. 같아요. 오늘 그런 얘기를 제가 수없이 많은 상상을 하는 게 예. 왜냐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국가 간의 이해관계라는 것도 기본적인 상도의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상도의를 좀 벗어나서 예. 다른 국가한테 너무나 지나치게 간섭하는 거는 국제법상의 좀 이슈가 좀 생길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특정 국가를 괴롭히는 거는 되게 문제가 되거든요. 예. 그리고 명분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각 국가별로 다 공장 지어놨는데 더 무리한 요구하는 거는 저희가 봤을 때도 그거는 좀 더 외교적인 여러 가지를 같이 고려해봐야 하기 때문에 네. 제가 오늘 임기응변으로 답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센터장님이시잖아요. 네. 현대차 증권. 그러니까 투자 관점에서 또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거든요. 저는 예. 반도체 하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요 정도만 알고 있는데 예, 예. 또 어떤 반도체 이게 보니까 반도체가 엄청 앞으로도 인프라라고 했잖아요. 네.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거든요. 예, 예. 어떤 회사가 있고 어떤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뭐 혹시 뭐 해주시건 안 하십니까? 합니다. 하시면 합니다. TSMC 대만에서 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미국에 또 ADR이 상장이 돼 있습니다. 네. TSMC를 살 수도 있고 미국에서도. 그래서 반도체는 이제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몇 년간 투자해라. 부족하다는 거는 그것만큼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장비 중에서 세계 1, 2, 3등 하는 회사가 또 뭐 ASML이라는 회사는 노광 장비를 만들긴 하지만 미국에 또 네덜란드 회사긴 하지만 ADR이 상장돼 있거든요. 미국에 또 반도체 장비 뭐 1, 2, 3, 4등 중에서 세계 기업은 있기 때문에 뭐 반도체 장비 회사도 전 좋을 것 같고 반도체 장비. 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든 ASML이든 뭐 램 리서치든 뭐 이런 회사들도 좀 장기 투자하신다면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대표적으로 이제 예주 생산 1등은 TSMC지 않습니까? TSMC도 괜찮을 것 같고 뭐 그런 앞으로도요? 기업들. 이미 주가가 좀 올랐던데. 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너무 그림은 좋은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TSMC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지금의 그림은 이제 바운드리 인더스트리 자체가 이제 코로나가 만든 현상이에요. 강제적 디지털화가 전환되고 거기에 이제 뭐 자율주행 기술들이 좀 더 활성화되겠죠. 접촉하는 순간에 어쨌든 뭐 그쵸, 뭐 감염될 수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네. 거기다가 이제 메타버스와 같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그런 기술들 다 이제 반도체 기술이 다 활용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관점에서 또 정부에서도 기간 산업이라고 생각하면서 투자를 독려하니까 투자하는 회사들은 또 경쟁을 해야 되니까 또 이익이 어떻게 나올지는 또 봐야 되지만 인프라와 관련된 장비 회사들은 좀 뭐 그냥 매출이 나오는 거죠. 사실 몇 년간은. 그래서 좀 섞어서 이제 가져가면 섞어요? 뭘 삼성이든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국내 칩 메이커와 그다음에 미국의 반도체 장비 회사와 그리고 파운드리 시장이 워낙 좋다고 작년에도 25% 성장했지만 올해도 저희가 봤을 때는 뭐 바운드리 가격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도 두 자릿수 이상 성장을 할 것 같고 뭐 TSMC 같은 회사도 좋을 것 같고 제가 오늘 종목을 레커멘드하는 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기업들이 장기 투자는 유망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다만 이제 주가가 또 워낙 주식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네.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뭐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반도체가 부족하다는 게 되게 이슈가 됐는데 반도체도 종류가 많은데 다 부족했던 거예요. 비메모리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저는 예. 모르지만 예. 다 부족했던 거야 아니면 몇 가지 종류의 반도체가 부족했던 거예요. 자동차 반도체는 많이 부족했고요. 그다음에 IT 반도체는 그래도 부족했고요. 반면에 부족했네요.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안 부족하다가 이제 부족해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뭐 일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뭐 두뇌 반도체 AP는 아주 프리미엄 제품은 아직도 안 부족하고요. 서버에 들어가는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 데이터 센터 그쪽도 부족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비싼 제품일수록 안 부족하고요. 싼 제품일수록 부족해요. 그럼 투자할 때도 이런 느낌을 갖고 가면 좋을까요? 그래서 싼 제품 만드는 회사들이 지금은 부족하니까
싼 제품을 대량으로 만드는 장비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거고 비싼 제품을 만드는 제품은 어쨌든 그 회사들은 우선적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바운드리 회사들이 그런 제품은 공급 부족은 없어요. 근데 그런 회사들은 그걸 만드는 회사가 실적이 좋겠죠. 그래서 그런 프리미엄 제품은 칩 메이커 그다음에 저가 반도체 관련해서 수혜는 오히려 그 반도체 회사보다는 장비 회사 인프라 투자처럼 반도체 설비를 늘려야지 저가 제품도 공급이 원활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 공급 부족은 뭐 자동차에서 출발해서 지금은 저가 IT 제품까지 갔고 급기야 이제 메모리 반도체까지 왔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지만 첨단 반도체는 그렇게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부족할 수 없죠. 워낙 비싸고 또 그걸 우선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 거. 네. 저 하나만 더 질문해도 돼요? 예. 반도체를 설계하는 게 특별한 어려운 기술이 아니면 반도체를 생산하는 나노, 니나노, 아니 5나노 이런 거. 니나노 좋다. 네, 좋네요. 그게 특별한 기술인 거예요? 뭐가? 둘 다 어렵죠. 둘 다 어려운데요. 네. 공정이 미세화될수록 생산이 어렵고요. 그다음에 설계는 삼라만상가 다 접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점점 어려워집니다. 우리나라는 두 개 다 하나요? 우리나라는 두 개 다 하는데 약간 메모리에 좀 집중이 돼 있고요. 메모리를 설계하고 만들고. 네, 대표적인 게 인텔인데요. 인텔이 이제 작년에 이제 뭐 저희 CEO도 그것 때문에 뭐 바뀌었지만 뭐 10나노에서 헤매고 7나노 공정 전환이 어렵다. 그 인텔이 설계까지는 어떻게 해보는데 생산하니까 안 나오는 어렵구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생산과 설계가 칩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힘듭니다. 예,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고성능을 유지하면서 속도는 빠르면서 저절을 구현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칩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올드 소프트웨어랑도 구동이 같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하다. 인간은 이런 거 어떻게 만들어내? 그래서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좀 있으면. 예. 인공지능의 시대에서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걸 우리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나는 아니지만. 네. 그 아까 말씀하시기를 모든 반도체가 다 부족한 건 아니다. 지금 고급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높은 스마트폰 이런 데 들어가는 반도체는 좀 부족한 거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두뇌 중에서도 아주 비싼 반도체는 안 부족하고요. 그다음 좀, 서버에 들어가는 CPU, GPU는 그렇게 뭐 부족하지는 않고요. 예. 그러니까 주로 지금 부족한 게 나타나는 게 주로 차량용 반도체 여기가 대표적으로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제가 엊그제 신문 기사에서 한번 좀 보니까는 $1라면서요. 그러니까 칩 한 개. 그러니까 굉장히 가격이 싸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5나노, 뭐 10나노 이런 고급 제품이 아니고 거기는 차량 한 번 장착되면 뭐 10년, 15년 그 버텨줘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제품들은 워낙 단가가 싸니까 남는 게 별로 없으니 삼성이나 이런 데서 잘 안 만드는 거 같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부족하면은 가격 올라갈 거 아닙니까? 가격이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얼마나 올랐어요? 저도 뭐 업체들이 워낙 이제 뭐 필드에서 유통상 가격으로는 뭐 10배 올랐다는 얘기도 있고요. 유통상 기준으로. 10배요? 예. 그래서 근데 그래봤자 뭐 보통 우리가 특히 CPU 서버에 들어간 CPU는 뭐 1,000불이 넘거든요 하나에. 그러니까 그거랑 비교하면 그러니까 그런 거 만든 거죠. 바운드리 회사들도 얼마 안 하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뭐 드라이버 IC라는 칩이 있는데요. 디스플레이 우리 폰 켜면 화면 보이게 하는 게 다 드라이버 IC인데 그 웨이퍼당 그 칩 하나 10인치 칩의 드라이버 IC 가격이 0.5불이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천차만별이고요. LCD 쪽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MCU도 여러 개 종류가 있거든요. MCU마다 가격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우선순위는 아니었죠. 우선순위는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50불이 넘어가거든요. 그다음에 CPU 중에서 서버에 들어가는 그런 고급 CPU 같은 경우는 뭐 1,000불이 넘어가는 제품도 있고 그래서 제품별로 상당히 차이가 많으니까 그러면 대만 같이 예주 생산하는 회사라면 당연히 비싼 제품을 웨이퍼에 올려서 부가가치를 높이겠죠. 그래서 TSMC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률이 이제 2019년에 이제 한 30% 중반 나오다가 작년에 이제 42%까지 영업이익률이 점프를 합니다. 비싼 제품만 만들면 되니까. 그러니까 싼 제품은 안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또 작년에 자동차가 또 뭐 어쨌든 수요가 안 좋았죠.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비싼 제품 위주로 웨이퍼에 만들 제품을 결정하다 보니까 자동차 공급 부족이 왔고 반도체가 여기에 이제 좀 만들려고 하는데 자연재해를 너무 많이 입었죠. 정전 사고도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르네사스라는 세계 3대 자동차 반도체 회사는 뭐 지진을 한번
맞고 나서 좀 하다가 갑자기 화재가 나서 더 크게 어머나. 좀 피해를 입고 해서 또 우리 텍사스에 있는 지역들도 다 정전 피해를 입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역주의와 함께 자연재해 이 두 가지가 글로벌하게 이제 반도체 산업의 가장 큰 이슈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도 자연 앞에 미물입니다. 오늘 면도칼 톡톡이 하시네 역할을. 그랬구나. 아니 그런데 자연재해 이게 때문에. 단가는 낮지만은 예. 1달러짜리가 반도체가 없어서 몇만 달러짜리 자동차를 못 만드는 상황이 지금 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 전망은 어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텔도 그래서 자동차용 반도체 예. 싸구려긴 하지만은 그거 만들겠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뭐 그게 당장 만들 수 있는 건 아닐 테고. 예, 맞습니다. 예. 일단 당장 급한 그 차량용 반도체 예. 이거는 정상화가 언제쯤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대만의 SOS를 쳤습니다. 글로벌하게 자동차 반도체자들을 좀 몇 개만 이름을 말씀드리면 이제 독일의 인피니언, 네덜란드의 NXP, 일본의 르네사스, 예. 그리고 이탈리아, 프랑스의 ST 마이크로, 미국의 TI 이런 회사가 5대 메이커인데요. 예. 다 자체 공장이 있어요. 이게 무슨 회사죠? 자동차 반도체 회사들. 자동차 반도체. 생산 공장이 있는데 네. 근데 거기서 뭐 다 만들지는 않은 게 이 수익성이 좀 하니까 일부는 예주 생산을 맡깁니다. 한 30% 정도는 대만의 예주 생산을 맡겼는데 예. 근데 이제 아까 언급드린 대로 이제 기본적으로 대만 기업들이 IT를 주로 만들어 버렸죠. 그러다가 또 비싼. 돈 되는 거. 돈 그리고 되는 거. 자연재해를 입으면서 또 그 공장이 또 피해를 입다 보니까 예. 이제 급하게 SOS를 쳤죠. 대만 정부한테. 대만에. 그래서 독일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우리 좀 도와달라. 그래서 이제 대표 기업이 TSMC니까 3월달에 그럼 저가 스마트폰 요즘 LCD 스마트폰 쓰는 사람 한국에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LCD 드라이브 IC라고 하는 그 LCD를 구동하는 드라이브 IC가 좀 저렴하고 예. 그런 제품 라인에 다 바꾸면 또 욕 먹으니까 한 15에서 20%만 12인치 기준으로 라인 좀 웨이퍼 기준으로 그거를 이제 자동차로 할당을 했는데 할당한다고 바로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예. 또 전체적인 생산 전 기반 또 좀 바꿔야 될 게 있습니다. 테스트 장비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대략 한 6, 7월에는 이제 라인 변경 효과가 좀 나와서 저의 계산이 아니라 대만에서 제가 받은 건데 대략 1,000만 개 정도 칩이 자동차로 이제 추가적으로 생산이 가능했어요. 예. 그래서 한 7월부터는 좀 원활해 줄 줄 알았는데 어느 정도는 급한 분은 끌 줄 알았는데 3위 회사인 르네사스가 화재가 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게 또 10인치 공장이었거든요. 르네사스가 어떻게 보면 제일 큰 공장이 또 화재가 나서 이게 7월이 아니라 한 9월까지는 공급이 부족할 거고요. 올해 9월까지는. 근데 공급 부족은 기본적으로 갈 것 같아요. 공급 부족이 30-40% 부족하냐, 5% 부족하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어쨌든 부족하긴 부족하네요. 아니 공급 부족이 계속 갈 거라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고부가 가치의 그 많이 남는 그 반도체를 생산하는 회사들도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뭐 SK 같은 경우도 아까 윤혜 씨가 박리담에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지금 1달러짜리가 좀 10배가 더 뭐 극단적인 경우긴 하지만은 이것도 이제 많이 남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 기업들도 우리 또 자동차 산업도 중요하고 내재화라는 것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좀 생산을 좀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저도 그런 질문은 좀 자주 받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글로벌 자동차 반도체 5개 회사가 다 증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자동차 수요가 안 좋으니까 좀 천천히 증설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급하게 증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근데 지금 자동차 수요는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서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제가 12인치 공장 하나 더 짓고 있고 ST 마이크로도 지금 증설을 급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년 뭐 빠르면 올해 연말 내년 초 정도 되면 공급 부족이 좀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지금 들어가는 게 의미는 별로 없고요. 두 번째는 자동차 반도체는 뭐 어차피 반도체 회사들이 있는데 그들이 설계하고 생산도 하지만 남는 좀 자기가 생산하기에는 좀 전체적으로 규모의 경제가 안 나오거나 좀 고정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바운더리를 맡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또 바로 생산할 수 있느냐 또 그렇지는 않은 게 이게 자동차 칩이라는 거는 듀러빌리티 즉 내구성 테스트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야 추우면 제가 방에 들어가면 되는데 이 자동차는 밖에서 파킹이 돼 있어야 되고요. 특히 뭐 보통 추위입니까? 그런 뭐 알래스카나 이런 툰드라나 이런 데 가면 영하 뭐 50도도 버텨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저기 열대 지방 가면 뭐 거의 뭐 7, 80도까지 차가 뭐 밖에 주차하면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온도에 대한 내구성 테스트가 상당히 다르고요. 그다음에 보통 이제 IT 제품은 스마트폰은 뭐 5년 이상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자동차는 뭐 10년 이상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다 그런 인프라 투자를 좀 더 해야 됩니다. 후공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뭐 또 밸런스로 수요가 지금 공급 부족하지만 내년 초에 정상이 되면 사실은 또 마진도 안 남는 제품을 위해서 다시 1달러 된다 이거죠. 예, 그러면 그런 하는 거는 좀 무의미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전기차로 가고 자율주행으로 가니까 예.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할 대상은 생겼죠. 전통의 내연 기관차용 이제 뭐 MCU든 이런 것보다는 예. 전력을 많이 쓰니까 예. 기존의 실리콘 반도체보다는 혼합 반도체가 많이 수요가 늘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탄화규소 그리고 SiC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그다음에 지라 갈륨 이거를 우리가 GaN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쪽은 상당히 유망합니다. 그게 이제 좀 고급 소재인가 보죠. 예, 전력 반도체가 아. 이제 자동차에 뭐 예를 들어서 컨버터랑 인버터랑 온보드 차저랑 그다음에 자율주행할 때 보면 이제 라이다라는 거를 달거든요. 예. 그런 제품들은 이제 새로운 차세대 전력 반도체 이런 쪽은 한국이 준비하면 되게 유망하고요. 준비하고 있나요? 준비를 좀 해야죠. 이제는. 왜냐 우리나라는 삼성 하이닉스 말고 또 이렇게 반도체가 이렇게 유망한데 나라에서 좀 국가에서 지원해주거나 준비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지. 그래서 뭐 좀 준비하는 회사들은 있습니다. 어. 근데 이 알려진 이름은 오늘 그런 얘기하면 또 혹시나 살까봐 제가 얘기를 아, 못하고 네, 죄송합니다. 있긴 있는 것만. 준비하는 거로 또 주가 가는 건 아니고요. 네. 실적이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우리 왜 TSMC하고 삼성이 이제 미국의 5나노 이하의 공장을 짓느냐 결국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를 겨냥한다면 컴퓨팅 반도체는 자동차가 많이 중요한데 그런 쪽은 이제 한국이 좀 많이 준비할 것 같고 삼성도 그런 쪽에는 상당히 의지를 갖고 엑시노스 오토도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테슬라의 하드웨어 3.0이라는 FSD라고 풀셀프 드라이빙이 하는 컴퓨터가 있거든요. 그거 달면 뭐 자율주행이 됩니다. 테슬라가.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그 SOC는 삼성에서 또 바운더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삼성도 그런 준비는 합니다. 근데 전통의 뭐 내연 기관차에 많이 달던 그런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이런 거보다는 차세대 전력 반도체와 차세대 차량용 컴퓨팅 반도체는 저희가 그쪽이 오히려 한금알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야지 지금 뭐 공급 부족이 있다고 해서 이게 또 영원히 공급 부족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동차 반도체 회사들이 일시적이니까.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돌아오는 시점 내년 초 되면 뭐 그거 지금 하는 거는 뭐 의미도 없고 또 뭐 하여튼 네네네. 오히려 큰 시장에 리소스를 투입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황금알을 나는 전력 그쪽 반도체는 좀 준비를 해야 되고요. 해야 된다고요? 근데 빨리 전력 쪽은 하고 또 있는 우리가 거죠? 크게 준비를 많이 안 했어요. 근데 하는 작은 네임의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이제 했을 때 이제 나와야 생산할 때가 네. 어디가 있는지도 좀 거기는 뭐 보통 큰 팹에서 짓지는 않습니다. 12인치에서 짓는 건 아니고 생산하는 건 아니고 6인치, 8인치에서 만드니까 그런 부분은 아마 외국의 바운드리 회사한테 맡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어려운 얘기 잘 들었습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어렵네요. 플러스 오늘 네. 여기까지 하셨고 함께해 주신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 센터장 그리고 오윤혜 씨 네. 오늘 면도칼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도체 여러분 중요합니다. 예, 홍사원의 경제쇼 플러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